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뭐라고? 결혼? 저는 마른 수건을 쥔 손을 떨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8년 동안 살아오며 별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하진이 입에서 갑자기 결혼이란 말이 튀어나오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제가 누군지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58세 정혜선이라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서 사는 평범한, 아니, 사실 그렇게까지 평범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만 15채, 건물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보면 재벌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29살 아들이 결혼 소식을 가져왔으니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요. 그래도 엄마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놀라실 줄은 몰랐네. 아니, 아무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생겼단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야 정식으로 결혼하자 결심했어. 아들 얼굴을 바라보니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특유의 설렘이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부모님은 뭘 하시고 우리 하진이랑은 어디서 만났니? 이름은 한지수고 나랑 같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할 때 알게 됐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아들이 수줍게 웃더군요. 저는 조금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상 이상의 속도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된 듯해서 불안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사랑 앞에서 속도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사실 난 결혼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내 친구가 자기 결혼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렇게 당하게 놔둘 수 없다는 마음이 커요. 그래, 하진아. 엄마가 곧 만나보고 싶구나. 한지수라는 그 아가씨. 좋아요. 근데 지수가 검소한 걸 좋아해서요. 화려한 레스토랑 이런 데보단 집 근처 분식집 정도가 좋겠대요. 엄마도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야 무슨 상관 있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저는 솔직히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화려한 곳보단 소탈한 걸 좋아하거든요. 괜찮은 아가씨인가 보다 돈보다 마음이 우선인 사람인가 하고 기대도 됐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잡혔고 세상이 봄꽃으로 물드는 것처럼 제 마음도 살짝 들뜨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서울 변두리의 좁은 판자촌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곧장 봉제 공장에 들어갔어요. 기계 소리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 바늘에 찔려 피를 보기도 했죠. 그 시절 어머니가 해준 말이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혜선아,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란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해야 해. 어린 저로선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이 말이 정말 진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공장에서 번 적은 임금을 차곡차곡 모았고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 투자해보고 싶어졌어요. 누구도 제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밤낮 없이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땅을 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작은 원룸 빌라 3채 또 자그마한 상가 하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진에이? 혜선아, 너 미쳤니? 그 나이에 무슨 부동산이야. 야, 돈 없어도 투자해서 빚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주변에서는 죄다 말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31살에 첫 나홀로 건물을 장만했을 때 제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마치 기적 같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참 냉혹합니다. 주변에선 또 돈만 아는 사람, 욕심쟁이 이런 뒤말들이 늘었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외롭고 괴로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어릴 적 어머니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 마음이 먼저야.
그 순간부터 제가 걸어온 길을 나눔으로 이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기부도 하고 장학재단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일부 건물은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빌려주며 함께 잘 살기를 꿈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느덧 58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남을 돕고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스러운 아들 하진이 제 곁에 남아준 소중한 가족이 됐고요.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봤던 것처럼 사기 결혼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살짝 들었던 것일 뿐이에요. 며칠 뒤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한지수 양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흐드러진 벚꽃길을 걸으며 저는 괜히 마음이 설레서요. 아들의 행복이 이제 곧 펼쳐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슬며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런데 분식집에 도착해보니 그녀가 벌써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지수라는 여인,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차분하고 단아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진 씨 어머님 되시죠? 맞아요, 지수씨. 처음 뵙겠습니다. 와,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소박한 곳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화려한 데보다 이런 게 좋아요. 활짝 웃는 모습이 왠지 예의 바르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다행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즈음 하진이도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떡볶이랑 김밥 같은 걸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엔 정말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조금씩 대화가 이어질수록 약간 이상한 질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머님, 하진 씨가 자취한 지 꽤 됐다고 들었어요. 혹시 살고 있는 집은 자가인가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월세라든지. 그게 저는 원래 큰 집에서 살긴 하지만 굳이 아들한테 강요하진 않았죠. 지금은 그냥 원룸에서 지내는 걸로 알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결혼하면 아파트는 마련해 주시거나? 요즘 아파트 값도 엄청나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식집 특유의 기름 냄새 사이로 지수의 말이 칼처럼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달까요. 겉으론 표정을 관리했지만 속으론 왠지 재산 쪽에 집중하네 하는 의문이 솟아났죠. 하진이도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제가 얼버무리듯 말했죠. 사실 전 돈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하진이는 독립하는 걸 좋아해서 아파트든 뭐든 스스로 노력해서 마련하겠지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어려울 텐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듣고 나니 기분이 좀 묘해졌습니다. 이게 단순 호기심인지 아니면 노골적인 재산 탐색인지 헷갈렸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둘의 대화가 무심코 들려왔습니다. 하진 씨, 결혼하면 우리 바로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옮길 수 있지 않아? 그건 글쎄 지금 내 형편으로는 엄마 도와달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엄마가 워낙 검소하셔서. 에이,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되잖아. 실제로는 형편 넉넉해 보이는데 굳이 검소하게 살 필요 있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가 돈에 대한 욕심을 꽤나 솔직하게 드러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로 돌아오자 지수는 전혀 그런 기세가 없는 맑은 표정으로 웃어 보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저 아가씨가 우리 하진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만 보고 접근하는 걸까? 분명 겉으론 착해 보이는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죠. 며칠 뒤 아들이 기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엄마, 결혼 날짜 잡았어. 지수 부모님도 오케이 하셨고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래. 벌써? 그렇게 빨리? 평소라면 기뻐해야겠지만 저로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만남에서 지수의 재산 집착을 어렴풋이 느낀 뒤였거든요. 하진아, 혹시 지수 씨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너희 충분히 서로 잘 알아봤니? 엄마, 지수 쪽에서 예단이랑 예물도 벌써 알아봤대요. 예식장도 예약했다고 하던데 벌써 날짜까지 잡았다고. 아직 서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 않니? 결혼 준비가 이렇게 빠른 건 좀 이상한데?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
만약 지금 파혼이라도 하게 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지수 쪽에서 계약금도 걸고 예식 장비도 다 넣었다고. 하지나 돈 문제로 결혼을 쉽게 결정하는 건 더 위험해. 그럴수록 내가 직접 지수를 알아봐야겠어. 마냥 기다릴 순 없었어요. 결국 저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집들이 많긴 한데 그중 하나는 도심 외곽에 자리한 대형 저택이었습니다. 웅장한 2층짜리 건물에 넓은 마당과 별채까지 딸린 곳이죠. 사실 제가 매입만 해놓고 직접 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놓았다가 최근 세입자가 빠져나가 공실 상태였거든요. 그때 마침 아들이 지수와 결혼해 신혼집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살짝 미끼를 던졌습니다. 하지나 엄마가 좀 큰 집이 하나 있긴 한데 잠시 비어있어 거기서 지수 씨랑 며칠간 머물면서 결혼 준비해보면 어떨까? 진짜? 와, 엄마 고마워요. 지수도 엄청 좋아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들 커플이 그 저택에서 임시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지수의 진짜 성격을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저 주인집 안주인처럼 나타나면 지수 역시 본색을 감출 가능성이 있으니 저는 새로 고용된 가정부인 척 위장하기로 했어요. 그냥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옷차림으로 바꿔 입고 이름도 다르게 소개하려 했죠. 사실 가정부라고 하면 생소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저택은 워낙 크고 마당이 넓어서 예전에도 가사도우미가 상주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포지션을 직접 맡기로 했던 겁니다. 아들 커플이 다른 곳에 잠시 외출한 사이 저는 조용히 저택에 들어갔어요. 커다란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잔디가 푸르게 펼쳐진 정원과 화려한 분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집 내가 사두긴 했지만 오랜만에 보니 되게 거창하네 하고 새삼 놀랐죠. 가정부의 유니폼처럼 보이는 진회색 원피스와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뒤로 묶었습니다. 눈에는 쓱 안경을 걸쳤었죠. 그리고 이름표 대신 집안일 담당 이하련이라는 가명까지 생각해뒀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후쯤에 지수가 돌아오더군요. 처음에 저를 보더니 약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시 새로 들어오신? 위장명 이하련.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집안일 맡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반갑네요. 지수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살짝 무시하는 기색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과민 반응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녀는 대충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튿날 저는 부엌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는데 지수가 핸드백을 들고 나오면서 크게 투덜대더군요. 이렇게 큰 집인데 가구나 인테리어가 다 옛날식이네. 주인이라는 사람은 왜 이러나 몰라. 돈 좀 써서 리모델링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어쩐지 첫인상과 달리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식료품을 사러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마당에서 지수와 하진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귀찮은 표정에 지수가 하진에게 쏘아붙이는 듯했어요. 여보, 나 이 집 좀 맘에 안 들어. 더 고급스럽게 바꿀 수도 있잖아. 너희 엄마가 건물도 많다며. 돈도 꽤 있을 것 같던데. 엄마가 검소해서 그렇지. 사실 재산은 좀 되긴 해.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 과하게 쓰기 싫어하시고. 아니,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투자해줄 수 있잖아? 결혼하면 강남이나 한강 근처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살면 좋겠어. 저는 마당 나무 뒤에 숨어서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풍족하게 살고 싶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강요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더욱 찜찜했던 건 하진이 그런 지수를 뿌리치지 못하고 곤란해하는 표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우리 하진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엄청난 욕심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죠.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뜨거운 국물을 옮기다가 실수로 조금 흘렸습니다. 지수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 이하련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조심 좀 하세요. 바닥에 국물 튀면 닦기 얼마나 힘든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덜 주의했네요.
그녀는 흘린 국물을 냅킨으로 닦아내면서도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앞으로 이런 실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인분이 안 보신다고 막 일 대충 하는 거 아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투가 상냥한 척하려다 마치 고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진이 앞에서는 부드러운 척, 여기서는 한없이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 게 확연했어요. 며칠 후 저녁에 청소를 마치고 현관 근처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수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대화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니, 그 집 주인 말이야.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안 해놓고. 근데 진짜는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엄청난 부자라는 말이 있던데, 글쎄. 아직 확실진 않아. 일단 결혼부터 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재산이랑 지분 같은 거 하진 씨가 엄마만 잘 설득하면 되니까. 그 순간 제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재산이랑 지분이라는 표현이 왠지 노골적이잖아요. 결국 이 결혼, 지수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우리 아들이 큰 상처를 받을까봐 겁났습니다. 며칠 뒤 하진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선 저와 대면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저는 가정부 유니폼을 벗은 뒤 원래 정혜선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진아, 엄마, 사실 이 며칠간 저택에서 가정부로 있었어. 네? 엄마가 거기서 가정부를?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급히 결혼 얘기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지수 씨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본 장면과 들은 대화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수가 우리 가족 재산을 노리고 있는 정황이 짙다는 것,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 결혼 후 강남 아파트 이야기 등등. 하진이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설마 지수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지수는 엄마도 지수가 내게 잘해주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가 지금 그냥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더군요. 그리고는 힘겹게 알았어요. 제가 직접 지수 만나서 물어볼게요.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상대가 사실은 돈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배신감, 그걸 아들이 느끼게 될 테니까요. 상견례 전날 밤 우리는 얘기를 나눴어요. 잘 준비 다 했니? 내일 상견례에서 무슨 말이 오갈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떨려. 엄마, 그냥 모르겠어요. 나 정말 지수를 믿고 싶었는데 요즘 마음이 복잡해요. 결국 예정됐던 상견례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지수 측에서 우리 부모님이 다 준비해 두셨으니 꼭 가자며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급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하진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얘 괜찮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모든 게 확실해질 것 같긴 해요. 저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오늘이 운명의 날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라운지에 도착하니 지수 부모님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지수도 평소와 다르게 무척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하진 씨 어머님 맞으시죠? 생각보다 소박하게 하고 오셨네요. 지수 어머니가 은은하게 번쩍거리는 명품 로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더라고요. 네, 평소에 검소한 걸 좋아해서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이 사람 재산 별로 없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섞여 있는 듯 보였어요. 대화가 시작되자 곧바로 재산과 직업 얘기가 줄줄 이어졌습니다. 정 여사님, 혹시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건 많이 갖고 계신 편인지, 우리 지수가 결혼하고 나면 그것도 한몫 좀 보태주시려나? 요즘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어머니 지원이 꼭 필요하겠죠. 결혼은 집 문제 이전에 서로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제 옆에서 손을 꽉 쥐더군요. 저도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폭로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지수 부모님 표정에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죠. 사실 저는 단순히 작은 집 하나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저택을 포함해서 여러 채의 건물과 부동산을 소유한 하진이의 어머니 정혜선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자면 제 아들이 임시로 머물렀던 저택에서 저는 가정부로 위장해 있었습니다. 순간 라운지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지수와 그 부모님은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왜 그런 짓까지 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당신들의 딸 한지수 씨가 과연 진정으로 우리 하진이를 사랑하는지 궁금해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증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녹음기에서는 지수가 친구와 통화하며 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결혼하면 재산이며 지분이며 다 내 뜻대로 만들 거야. 이 녹음본을 듣고 지수 부모님과 지수는 새파랗게 질렸고 하진이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리는 듯 보였어요. 지수야, 이게 뭐야? 내가 알던 너랑 너무 달라. 지수, 이건 조작이에요. 오빠, 날 믿어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지수야, 이게 지금 조작으로 들릴 것 같아? 내 목소리 똑똑히 들리는데? 결국 한지수는 울먹이며 제 아들 팔을 붙잡았지만 하진이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수 부모도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죠. 어쩌면 작은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까지 파혼을 말하긴 좀.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셨고 저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하진이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씨,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상견례 파탄 이후 지수 쪽에서 집요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 본인도. 오빠, 나 사실 잘못했어.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하면서 울고불고 했죠. 하진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진이는 통화를 끊고 아파트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겠죠? 그래, 아들아, 사랑이라는 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잖니. 저분은 적어도 널 진정으로 아끼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 며칠이 지나자 지수와 그 부모님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정혜선이 실은 엄청난 부자였대. 그런데 가정부로 위장해서 며느리감 시험 봤대 하고요. 이 소식이 제 주위로 번지자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이네이. 어우, 그 부자 아줌마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인간 불신도 정도 것이지. 반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여러 목소리 속에서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내가 과연 너무 심한 방법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우리 하진 인생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하진이는 어딘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저 사실 지수 정말 사랑했어요. 나름대로 결혼 생활도 꿈꿨고,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들아, 엄마도 미안해. 내가 겪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진이는 훌쩍거리며 제게 안겼어요. 어릴 때 악몽 꾸면 달려오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새고 나니 아들은 조금씩 정신적 부담을 털어내는 듯 보였어요. 그 뒤 지수 측에서 잠시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결국 별성과 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렇게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하진이도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됐고 저도 아들의 자립을 조금 더 존중하며 필요 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기로 했죠. 회사나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 직원 복지와 소통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돈이나 지위가 절대적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큰 자산이라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어느 날 하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갑자기? 누구야? 이웃에 사는 효정이라는 친구인데 봉사활동 자주 다니는 착하고 성실한 분이야. 우리 회사 임대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카페 운영하거든. 깜짝 놀랐지만 이번엔 왠지 훈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온전한 감정을 주려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번엔 절대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곁에서 아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위장 같은 건 안 할 겁니다. 이번 일로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엄마, 이제 좀 자신 위해서도 쓰세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 아니야. 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게 곧 내 기쁨이야.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리고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던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으니 말이죠. 우리 하진도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 더 좋은 길을 걸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돈과 지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은 본인도 모르게 돈에만 집착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죠. 저 역시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그걸로 전 정말 기쁘겠네요. 우리가 모두 돈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